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뤄볼 이야기는 기아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K7의 후속, 이제는 K8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자, 어쨌거나 K7 후속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마 뉴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IT조선의 안효문 선배 기자님께서 K7의 후속이 K8로 이름이 바뀐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 뉴스였죠. K7이란 이름이 벌써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이름을 바꾸겠다? 이거 뭔가 기아차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내부의 소식통을 통해서 한 달 전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K7이 이제 K8으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뭔가 조금 이제 이 후속 모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좀 추가가 돼서 살을 좀 덧대가지고 기사를 써야겠다 하고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또 이렇게 단독을 놓치게 됐습니다. 패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나중에 내가 먼저 알았다,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자, 아무튼 각설하고, 사실 기아자동차 내부에서는 이미 거의 한두 달 전부터 기정사실화가 돼 있던 내용이었고, 지금 최종 결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누가 기사까지 다 나간 판에, 야, 이름 K8이 뭐야? 다시 K7으로 바꿔. 이럴 일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냥 K8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시 시기도 궁금하실 텐데, 기아자동차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생산에 들어가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예상 출시 시기는 2021년 2월에 선행 양산 들어가면서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3월경에 정식으로 출시가 돼서 고객들에게 인도가 될 것으로 현재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만 기다리면은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윤곽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8이라는 이름이 사실 처음으로 이제 거론이 된 건 아니죠. 기아자동차에서 스팅어를 출시할 당시에 스팅어의 이름 후보 중에 하나가 K8이었어요. 기아 GT, 그리고 기아 스팅어, K8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실제로 K8은 굉장히 마지막까지 이제 경합하던 차명 중에 하나라서 2016년에 특허청에 이미 상표권 등록까지 다 돼 있어요. K8이란 이름이. 그래서 거의 이제 K8으로 나오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막바지에 이제 K8이 빠진 이유가 K7보다 차가 좀 작죠? 차가 작은데 이름이 이제 숫자상으로는 또 한 급 위처럼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가격은 물론 더 비쌉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요게 좀 어떤 공감대를 얻기가 좀 어렵겠다 라는 거 하나, 그리고 스팅어가 아무래도 좀 후륜구동 기반의 스포츠 세단의 스타일로 만들어졌는데, 기존의 이런 승용 모델들의 라인업 K3, K5, K7, K9으로 이어지는 요 모델들하고는 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제 독립된 이름을 사용하자는 이유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사실 이제 K8이 발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K8, 이게 이응이 이렇게 세 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K8, 이게 발음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이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K7도 이거 K8으로 바뀌면은 이름이 입에 잘 안 붙겠다라는 살짝 걱정은 돼요.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이제 정식 출시가 되면은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K8이 아니라 그냥 K8로 부르지 않을지. 자, 그런데 멀쩡히 잘 있던 K7의 이름을 왜 갑자기 K8으로 바꾸느냐? 당연히 아무 이유 없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없겠죠. 그동안 기아자동차가 알파뉴메릭으로 만들어 왔던 이름들이 숫자가 커질수록 당연히 차도 커졌었죠. K3, 3, 5, 7, 9 이렇게 갔었는데, 그런데 K7이 K8으로 바뀐다.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차급이 더 높아진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개발 중인 K8, 기아차 내부에서 코드명은 GL3입니다. GL3 K8의 경우에는 차 크기도
지금보다 더 커져요. 지금 K7 프리미어가 전장이 4995mm인데 아마 K8은 5000mm가 넘을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사양 같은 것도 더 고급스러워지고 뭐 더 좋은 첨단 기술들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 기존의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 독보적인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그랜저와의 경쟁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랜저보다 우리가 더 윗급으로 가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기아차의 모델들이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현대차에 비해서 살짝 좀 서자 느낌? 뭐 이렇게 말하면 기아차 관계자분들 싫어하시겠지만 뭐 어쨌거나 기아차가 살짝 좀 반급 아래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야, 이제 우리가 K8은 그랜저를 뛰어넘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굉장히 명확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니었죠. 뭐 르노 삼성의 SM6 같은 경우에 기존에 SM5하고 SM7이 있었는데 사실상 SM5의 후속 모델이지만 SM6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중형 세단이라는 이미지 마케팅에 성공을 해서 초반에 굉장히 잘 팔렸었고요. 그래서 K7 역시도 이름을 바꾸면서 K8으로 이제 우리가 반급 더 위야 라는 어필을 함으로써 좀 그랜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명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출시가 뭐 상당히 임박한 상황인데도 생각보다 스파이샷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일단 몇 가지를 좀 찾아와 봤는데 일단 뭐 많은 예상 이미지에서도 공개가 되고 있듯이 라디에이터 그릴 면적이 엄청나게 크죠. 네, 앞에 거의 꽉 차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옛날 뭐 푸조 뭐 207, 뭐 308, 1세대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엄청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 넣고 그랬었는데, 이제 기아차도 이 호랑이 코 그릴이 이게 이제 코라고 할 수가 있어. 거의 2입 아닌가? 이 정도 사이즈면. 자, 어쨌거나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고 헤드라이트는 요 상단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정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사진인데, 네, 요 사진을 보셔도 요 마른 목골에 요런 패턴들이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에 쫙 들어가고, 요 부분이 재밌어요. 요게 이제 방향 지시 등인지 아니면은 뭐 LED 주간 주행 등이 들어가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요게 마찬가지로 이런 마른 목골의 패턴에 이런 조명이 요 하단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거 뭐 수염인가요? 네, 뭐 수염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이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공개가 됐던 이미지인데요. 헤드라이트에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요게 지금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 이제 모서리 부분에 이런 이제 마름모꼴에 이런 패턴들 들어간 거 보실 수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름모 패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측면 사진인데, 뭐 이게 사실 옆에 기존의 K7이 서 있지 않는 이상은 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요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도 차가 기존보다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뭐 실물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요 뒤쪽을 보시면은 기존의 K7 1세대 VG, 뭐 2세대 YG 요 모델들 모두 보면은 요쪽 뒤쪽에 C필러가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꺾이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뭐 BMW의 호프마이스터스킹크를 닮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마세라티 느낌이 난다. 특히나 2세대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요 3세대 GL3로 가면서는 요 위쪽에 이제 그린하우스 라인이 뒤쪽 완전 끝에까지 쭉 뻗어 있는 형태가 되면서 이쪽에 요 쪽창 부분이 이제 더 긴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에서도 기존의 K7하고는 살짝 다른 느낌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하단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요거가 지금 이 사진에서 너무 해상도가 낮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이제 그 카니발 뒤에 C필러, D필러 사이 쪽에 보면은 있는 것처럼 이제 금속 재질 느낌이 나는 이런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막 마른 목골 패턴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요런 부분이 이제 뒤쪽에서 약간 포인트가 돼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뒤쪽에서 보는 사진인데, 여기서도 요 부분에 이제 장식이 조금 더 잘 눈에 띄죠. 네, 그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뭐 K5나 이런 동생 모델들처럼 좀 패스트백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뒷유리가 거의 이제 트렁크 엔드 있는 데까지 쫙 뻗어 있는 형태고, 트렁크 리드 자체는 상당히 짧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 램프는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좌우가 연결되는 형태로 기존에 있었던 K7 프리미어라든지 그리고 신형 K5 DL3하고 이제 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다듬어질 예정인데,
뭐 아무래도 전체적인 뒷모습은 뭐 기존의 K5하고 좀 큰 차이 없게 그런 스타일로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호판도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뭐 위장막을 많이 벗긴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파워트레인은 기존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2.5L 4기통 가솔린 엔진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0 LPI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6기통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6기통은 지금 3.0이 단종이 되고 카니발에 들어갔던 3.5 람다3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차급도 더 커졌으니까 아무래도 좀 엔진도 배기량을 더 키워서 3.5로 늘리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지금 가장 논란의 대상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2.4 하이브리드를 계속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은 다운사이징이 된 소렌토와 투싼에 들어갔던 1.6L 터보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될 것이냐 요거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기아차가 이렇게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서 K7을 K8으로 바꾼다. 정말 그랜저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이제 바꾸는 건데 그러면은 그랜저를 드디어 이길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랜저는 또 더 커집니다. 이게 그랜저는 2022년에 지금 이제 후속 모델이 나올 예정이에요. 코드명은 UN7이고 이 그랜저 후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준대형급이 아니라 아예 차 크기를 거의 막 5m 넘게 훌쩍 키워서 이제 정말 이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의 어떤 대중차의 플래그십 모델로 이렇게 성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K8이 사실은 지금의 그랜저보다 약간 더 커지긴 하지만은 다음 세대 그랜저보다는 또 약간 아래인 이 기아 자동차는 영원히 서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은 그랜저하고 K7이 서로 이제 너무 비슷한 포지션 때문에 계속 판매 간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랜저는 대형차로 키워내고 K8은 이제 기존의 준대형차 수요를 다 이제 흡수를 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뭐 이러면 또 궁금해지실 거예요. 야, 네가 무슨 근거로 그랜저는 또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오늘 막간을 이용해서 천기 누설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는 코드명을 보면은 거의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요번에 K8 새 코드명이 GL3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랜저 후속의 코드명이 UN7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이 코드명은 첫 번째 오는 글자가 차급이고요. 두 번째 오는 글자가 N이면은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그리고 L이면은 기아자동차의 승용차고요. 세 번째 오는 숫자는 세대명이에요. 그러니까 GL3면은 G급, 이게 세그먼트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G면 준대형차예요. G, 그러니까 준대형차의 기아자동차 승용차고 3세대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UN7은 뭐냐? U는 대형차거든요. U의 N, 현대자동차죠. 대형 현대자동차의 7세대 모델이다. 그랜저가 다음 세대 7세대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 다른 차도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소나타 DN8이었죠. DN8, D가 이제 중형차거든요. 중형차의 N, 현대자동차 8세대 모델. K5 DL3였죠. 마찬가지로 중형차 D고요. 기아차 L, 그리고 3세대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다음에 요거는 또 한 번 더 코드명에 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어쨌거나 이 코드명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을 때는 기아의 K8이 다음 세대 그랜저보다는 한 급 아래로 포지셔닝이 되면서 두 모델 간의 이런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판매 간섭을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8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차가 두 가지 있죠. 일단 K7, 기존의 K7하고 또 이제 큰형님 K9. 이 두 가지 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일단 요거부터는 이제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인데 K7은 아마 단종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뭐 K5나 현대자동차 소나타나 이런 차들이 이제 택시 전용 모델로 계속해서 이 구형 모델들을 생산을 하고 있죠. 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K7 지금 이 친구는 이제 택시 모델로 계속 생산이 되고 이제 K8은 승용 전용으로만
이제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 봅니다. 뭐 그러는 편이 아무래도 좀 라인업도 더 많아 보이고 좋은 게 있겠죠. 아니면 또 몰라요. 요 K7이 프리미어가 아예 단종이 안 되고 K8보다 약간 더 저렴한 어떤 중저가형의 중저가라는 말이 맞나? 어쨌거나 좀 더 실속형 준대형 차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르노 삼성이 그런 경우가 있었죠. SM6가 출시된 뒤에도 SM5를 거의 한 2년 가까이 팔았어요. 팔면서 또 재미 봤습니다. 그럭저럭 잘 팔려서. 뭐 마찬가지로 K7도 조금 더 저렴하고 옵션이나 이런 거 좀 더 덜어내고 좀 더 저렴한 준대형 차를 찾는 분들한테 또 계속 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요거는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건 이제 K9 쪽이죠. K9은 과연 3세대 모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K7이 K8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 7하고 9을 좀 통합해서 이제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K9이 후속 없이 단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연구소에서는 코드명은 이미 부여가 됐어요. UL3라고 해서 이제 3세대 K9도 이제 지금 개발 일정을 잡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후속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사람 일 모르는 거죠. 4, 5년 이상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또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게 어떤 생산이 취소될 수도 있고 또 K8의 분위기를 보면서 또 기아차 내부에서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K9이란 차 자체는 기아차가 굉장히 이 경영진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2세대에도 1세대가 굉장히 안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정말 이 브랜드의 플래그십을 계속 이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약간 비장함? 그런 걸 가지고서 개발이 됐던 차기 때문에 뭐 큰 이슈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 3세대 K9도 뭐 별 문제 없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K9도 이름이 바뀌나요? 뭐 K10으로 바뀌나? 뭐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차세대 준대형 세단 K7의 후속, 자, K7 안녕. 단종되는 K7의 후속인 K8에 관해서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뭐 벌써 지금 출시 시기가 뭐 내년 2월, 3월 얘기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3달만 기다리면은 거의 이제 K8에 관한 윤곽이 다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도중에라도 좀 입수되는 정보나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은 또 모터리언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보시는 분들 중에서 K8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 뭐 이런 거 제보해 주셔도 좋고,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자동차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모터리언입니다.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